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9일 즐거운 토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답니다. 감사 스마일은 항상 행복하지만 특히 이렇게 많이 아침 방송을 할 때 웃습니다. 웃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행복해서 웃지 마시고 웃어서 행복할 일이 더 많기를 기원드립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남에게 감사의 마음을 많이 가질수록 내 마음속에 나쁜 감정이 없어지고 원한이나 미움도 사라진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오늘이 기회다. 감사 스마일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감사 스마일을 갖다 만났던 분들은 저를 갖다 저의 그 과거와 또 지금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이제 감사 스마일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항상 2배 긍정을 갖다 자세로 지금 지내다 보니까 정말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를 갖다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또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제가 이 순간에 건강하게 아침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은 정말 불평불만보다는 감사가 더 많이 샘솟아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방송을 했는데 이제 선대인 씨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200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 대폭락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에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라는 이 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009년도, 10년도 그리고 2011년도까지, 12년도까지 선대인 씨가 나오셔가지고 부동산 장치는 끝났다. 또 공교롭게 또 이 책 발간하고 난 뒤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또 일어나가지고 한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락한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게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2013년에 베이붐 세대 감소라든지 2015년부터는 40대 인구 감소로 해가 중대형 아파트마저 수요 감소로 집값 하락은 계속 될 것이란 얘기다라고 이렇게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책을 그때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만약에 이때 당시에 2009년도에 제가 만약에 이 선대인 씨 말만 믿고 내 집 마련을 안 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 또 이 선대인 씨의 말을 듣고 내 집을 또 팔거나 내 집 마련 시기를 늦춰가지고 또 많이 또 피해를 또 보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실까? 지금까지도 집을 갖다가 장만하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지금 내 집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정말 10억짜리가 5억이 되고 5억짜리가 1억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폭락 시대가 올 거라고 정말 믿고 있는 건지 제가 아침에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제가 질문으로 남깁니다. 본인의 생각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직까지도 뭐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 아니면 집값이 더 폭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려면 선제 조건이 돈의 가치가 마찬가지로 떨어져야 됩니다. 돈의 지금 가치가 지금 거의 뭐 돈의 만 원의 가치가 10년 전의 만 원이랑 지금의 만 원이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의 만약에 이 집값이 떨어지려고 하면 돈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준비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텐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제 방송을 갖다가 소통을 하지 않고 제가 일방으로 방송을 하는데 저는 방송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텐션도 좀 약간 목소리도 약간 좀 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조금 말이 좀 빠르지 않도록 제가 주의는 하고 있지만 조금 말이 빠르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결혼하고 애 낳으면 내 집 마련 혜택 근데 저는요 라는 비즈워치의 김진수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생아 특공 연 7만 가구, 결혼 전 유주택도 오케이, 혼인 출산 공제 신설, 그 다음에 양가 5억 원 넘게 또 증여도 가능하고요. 1%대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도 지금 내년부터 출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20, 30대에서 내 집 마련의 그런 기대감이 지금 현재 높아져 가고 있고 사실 감사 스마일에게도 이왕이면 내년에 집장만을 갖다 하면 어떻겠냐라고 또 많은 또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런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또 혼인 출산 공제 또 신설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금보다는 내년 초에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실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부가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대출이자를 깎아주고 또 주택 청약에서 당첨도 유리하게 만들어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듯이 일단은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신혼부부와 예비 부모들에겐 기회가 될까? 또 정부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를 앞세우고 있지만 속내에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표심 공략의 의중도 있어 보인다라고 신문기사에 나오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정말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저출산 문제를 갖다가 잡지 않으면 향후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진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젊은 20, 30대에 여력이 어느 정도만 된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을 갖다 장려하고 또 출산을 갖다 장려해서 지금 20, 30대가 아이를 갖다 낳을 수 있는 그런 문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지금 40, 50, 60 세대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 정부의 대책에 있어서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애를 안 낳는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살아있을 때까지는 상관없겠지만 지금 10대라든 이제 태어나는 자녀들은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가 직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관련해가지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갖다 좀 살펴드리면 신생아 특별공급 연 3만 가구, 그 다음에 맞벌이 기준 월 평균 소득 200%에서 안하했고 추첨 제례를 또 신설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도 신생아 우선 공급을 연 3만 가구, 민간 분양도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연 1만 가구.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신혼부부 중에서 이제 내가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라든지 내년에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 민간 분양이라든지 공공 분양, 신생아 특별 공급이라든지 신생아 우선 공급이 일단 주어지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 또 출산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아이 때문에 내 집을 갖다 마련해야 되느냐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만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갖다가 낳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갖다가 만들었긴 했지만 이런 대책을 갖다가 지금의 2030 세대들이 잘 활용하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자녀가 1명이 아니라 2명을 갖다가 이제 만약에 갖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혜택이 또 따른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타로 부부 중복 당첨도 허용이 되고요. 배우자의 또 결혼 전 주택 소유라든지 당첨 이력도 배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미혼 때 이제 주택을 소유해서 또 당첨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배제를 시키고 새롭게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청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깎아주고 또 신생아 특공이 7만 가구를 갖다가 지금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내 자녀가 이런 사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좀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청약을 또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또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실 것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앞서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이제 2023년 세법 개정안의 혼인 출산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여자가 직계 존속 공제 한도는 1억 원, 그 다음에 혼인신고의 이전 2년 플러스 이후에 2년 동안 1억까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2024년 1월 1일부터 증여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세 개 요건 모두 충족 시에 공제가 되고요. 또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또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또 이런 것들도 직계 존속해서 증여를 갖다 할 수 있다. 이 공제 한도도 1억 원까지 지금 증가했고요. 자녀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전에는 15만 원이었는데 2명부터는 35만 원, 3명은 또 65만 원에서 자녀 세액 공제도 액도 지금 확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제 대상에 손자녀, 그러니까 손녀도 추가됐다라고 추가를 갖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또 세법 개정안 관련해가지고 혼인이라든지 출산 관련해가지고도 또 새롭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결혼할 때 5억 원을 받아도 증여세가 0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돈이 있으신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에게 증여를 해줄 때 결혼을 만약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혼인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돼가지고 혼인신고 전후 2년을 갖다 따지게 되면 총 4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 1억 원까지 공제되는데 이걸 다 합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5억 원까지도 충분히 증여세를 갖다 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증여세 없이,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내 집 마련을 갖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지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님은 중산층의 경우에 자녀가 결혼할 때 2억에서 3억 원 정도는 증여하는 게 일반적인데 5천만 원 기준이 현실성이 부족했다. 법의 사각지대가 양성화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또 이야기했고요. 또 세무법인 다솔의 엄혜린 세무사님께서는 결혼을 앞두고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법 개정의 혜택을 받고자 증여 시점을 내년 초로 지금 현재 미뤄두는 경우도 종종 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경우 혼인신고 후에 2년이 지난 사람도 출산을 통해 가지고 2년의 공제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 자녀를 갖다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또 증여 부분에 있어서도 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는 출산율이 좀 증가되지 않을까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자금 대출이라든지 구입 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득별 금리로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지금 1.6에서 2.7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입자금 대출 금리입니다. 이게 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아니라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1.1에서 2.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7,500만 원 이하면 8,5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이 금리를 혜택을 받게 되고 내가 조금 연봉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2.7에서 3.3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 2.3에서 3.0입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의 주택담보대출이 4%에서 5%대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거의 한 2%에서 3% 정도가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아마 대출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신생아 특례가 20조 원이 지금 들어오게 되면 내년에 이제 젊은 2030 세대들, 특히 이제 자녀의 출산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매수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삼성벨트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수도권 시장에서는 매도 호가도 지금 낮춰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세라든지 월세도 지금 계약이 지금 안 되고 지금 정체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 1월 달쯤에 출시가 될지 2월 달쯤에 출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신생아 특례가 구입이 만약에 결정이 되고 이제 출시가 이제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시장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갖다 끼칠 것이다 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제 작년에 출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게 만약에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최저 1.6%로 최대 5억 원까지 만약에 대출을 갖다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9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 내 자금이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4억, 3억 정도, 뭐 4억에서 뭐 왔다 갔다 뭐 정도만 제가 있다고 하면 정말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부모님의 도움, 부모 찬스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증여세도 내지 않으면서 아마 이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생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또 청약 경쟁률도 아마 또 높아지지 않을까, 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1월 달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선보인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빠르게 되면 1월인데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2월 설 명절 지나고 난 이후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제 올해 나오는 것도 보니까 특례보금자리론도 1월 말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달, 늦어도 2월 달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아마 선보일 예정일 것 같고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수도권 주택에 대해서 3억 원까지 빌려주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세 보증금 5억 원까지는 아마 인기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래서 삼성에 지금 5억 원이 넘어가 있는 아파트가 있고 5억 원이 넘어가 있지 않은 아파트 전세가 있는데, 아마 5억 원 이하에 있는 아파트 전세는 상당히 인기가 높을 것이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오피스텔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피스텔 부분도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갖다 마련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종환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기준은 현재 아파트 매매 가격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다. 1%대 금리로 장기저리 대출해준다고 하면 자녀를 둔 가정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만 또 구멍도 지적을 하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넘어가고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좀 들어가겠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님은 신혼부부가 부담 가능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빚을 많이 낼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둔 정책으로 가계부채를 계속 늘리고 있다. 무주택자라든 취약계층에 돌아가야 할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빼서 신혼부부에게 주겠다고 하면 갈등관계만을 만드는 것뿐이라고 꼬집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사스마일 생각은 저는 집을 갖다가 이왕이면 공공임대라든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라든지 월세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자가 보유를 갖다 더 높여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공공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 나가야 되겠지만 저는 공공임대를 갖다가 SH나 LH에서 계속적으로 지어가지고 무주택자로 만드는 것보다 어느 정도 공공분양을 싸게 공급을 해서 20, 30대부터 내 집 마련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비공식적으로 증여세를 갖다 아끼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증여재산 공제라든지 직계존속에서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까지 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가지고 혼인 출산 관련해가지고 이런 세법 개정안도 저는 찬성하는 바이고 언제적에 5천만 원입니까? 지금 물가도 엄청 많이 올랐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의 가치도 지금의 1억의 가치랑 예전에 10년 전에 1억의 가치랑은 분명히 달라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혼인증여재산 공제 신설도 환영한 바이고 또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혼인했거나 그다음에 출산했다라고 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해가지고 2억 원까지 이렇게 공제를 갖다가 공제세를 내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이거는 시행이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게 보니까 세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인데 만약에 야당의 반대만 있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도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저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제가 제 집 마련했을 때 그 전세집을 갖다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09년도쯤에 저희 어머님한테 3천만 원이라는 그런 전세 얻을 때 써라고 말 그대로 이제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 그러니까 감사스마일도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 집 마련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드리면서 항상 어머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 방송을, 오늘 제 이야기를 제 어머님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자녀가 20, 30대가 자기 힘으로만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거는, 저 역시도 15년 전에 제 집 마련할 때, 저 역시도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 증여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내년부터는 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부모가 돼 보면 그런 것들도 이해가 될 텐데, 지금의 2030 세대들도, 자녀를, 예를 들어서 낳지 않는 것보다 자녀를 낳아서 또 양육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 저출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또 국가에서 저출산 문제를 갖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정말 자녀를 낳게 되면 집을 갖다가 정부에서 주겠다. 공공분양도 해주겠다. 민간분양도 해주겠다. 그리고 구입자금 대출도 정말 파격적으로 1%대로 해서 내가 대출 금리로 이렇게 해서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자녀를 안 낳을까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녀를 안 낳을 분들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출산율이 지금보다는 높아지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만약에 또 자녀를 낳게 되면 두 자녀부터는 대학교도 무상교육으로 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출산율의 그런 제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5천만이 인구가 4천만이 되고 3천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되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일본보다도 지금 더 심각한 그런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부동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값을 계속 올라가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집은 임대로 자가로 살 수 있지만 20대 때 30대 때 노력해서 임대로 살다가 자가로 전환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의 도움이 있거나 또 내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하면 대출을 끼고 자가를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자산을 갖다 불려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안정적으로 보금자리에서 자녀를 한 명이 아닌 2명, 3명까지도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2030, 또 40세대까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면 분명히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고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것들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것들만 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종잣돈이 하나도 없어. 종잣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하냐, 이거야. 이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20대부터 정말 자기의 그 월급을 90% 정도를 갖다가 저축해서 종잣돈 정말 1,000만 원을 모으시고, 2,000만 원을 모으시고, 3,000만 원 정도만 모시게 되면, 청약해서 당첨되시게 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까지 또 대출이 또 가능한 또 그런 상품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2030 세대들이 임대에서 벗어나서 자가를 보유하시고 또 자녀를 갖다 출산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젊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나이 들어서 어느 정도 여유가 돼서 집을 장만하는 게 아니라 여력이 있을 때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 집 마련을 해야지만 더 좋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경험을 했고 감사스마일이 이런 이야기를 특별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이런 정부의 대책에 발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계획하신 분들은 또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실 것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있잖아요.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은 무조건 1주택입니다. 무조건. 임대, 전세 안 됩니다. 무조건 1주택이고, 물론 창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창릉 관련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소식을 제가 못 드렸는데, 다음 주쯤에 또 창릉 관련해가지고도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고 애 낳으면 내 집 마련 줍니다.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혼 많이들 하시고, 애 많이 낳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